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일본은 어렵던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의 사과가 없는 한 그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이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과 방식을 미래 세대는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집니다. 3월 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3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0도, 청송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 일교차 영향으로 당분간 출근길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안동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한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한 훈격 상향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독립유공자 중 일부가 공적에 비해 낮은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훈처 주도로 훈격을 상향하기 위해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보훈처는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 올라서 오늘은 한낮에 22도 안팎이 예상되는데 여전히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야외에서의 화기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에서 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경주 형산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주 황성동 형산강 주변에서 수달이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형산강 서천에서 수달이 활동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수달의 개체수는 4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달이 지난 한 달 동안 철교 부근에서 꾸준히 목격된 점을 감안하면 형산강 본류는 물론이고 도심권을 흐르는 서천 전체가 이 수달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경주시는 형산강 서천 철교 아래에 이곳은 귀여운 수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달 포획 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주환경연은 이 수달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형산강 주변 개발을 자제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5도, 습도는 36%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지질공원 해설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도동 해안산책로와 복례폭포, 대풍감, 코끼리 바위 등 23곳의 지질 명소가 있는데요. 울릉군은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철 관광 시즌을 앞두고 울릉군은 해설사 간담회를 열어 올해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했고요. 해설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은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해설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15일부터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광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0분)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생생매거진 오늘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출연 의사를 밝힌 2명 중 지난주 월요일이죠. 천하람 후보에 이어서 오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예, 당대표 선출 1차 투표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 투표, ARS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까지 거의 54% 가까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진행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55% 좀 넘을 것 같아 보이네요. 굉장히 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이제 1차에서 압도적 지위를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간에서는 60%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자 오늘까지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되잖아요. 왜 김기현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지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마치고 이제 1년이 막 넘은 시점인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당정 조화가 제대로 안 됐다. 당내 불협화음 때문에 지도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대통령과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새로 뽑게 되니까 그래 당정 간의 조화를 잘하고 협력을 잘해라. 그래서 민생 안정시키고 국정개혁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이 아주 확고한 의지라고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당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다 잠재우고 조용하게 당을 대통합을 이끌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고, 또 제가 우리 당의 뿌리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당을 지키면서 정책인의 의장도 하고 당 대변인도 하면서 정통 보수의 그 가치를 지켜왔던 사람, 그러니까 당을 안정 속에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또 제가 울산광역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전국 1위의 그런 행정 능력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보여주었던 그런 과거의 경력,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조화롭게 봐서 김기현이가 이때는 가장 필요한 그런 당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의 안정과 조화를 강조해 주셨는데, 하지만 다른 후보들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특히 울산 KTX 연결도로 시세 차익 의혹, 전당대회 과정 내내 지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잘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울산에서는 선거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우려먹었던 것인데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처음 떠들기 시작한 때가요. 15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제가 울산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떠들고, 기자회견하고, 지역의 방송이 그냥 특집 프로그램에서 막 난리법석 치고, 그러니까 다 뒤질 만큼 다 뒤지고, 또 재작년의 경우에는 민주당 또 TF를 또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진상조사 TF 만들어서 다 뒤지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죠. 울산광역시의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또 그 사무감사 특위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울산시의회가 앞장서가지고 샅샅이 다 뒤지고, 그 당시엔 또 울산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었고, 그렇게 다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제가 나온 것이 없죠. 제가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전당대회가 나오니까 또 떠들어댄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면 말고시로 생떼탕을, 이건 구탕 10탕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할 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아니면 말고 시의 선거 공작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후보의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행정관이 뭘 했는지 제가 알 바도 아니고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뭐 전혀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어떤 행정관이 단톡방에 가입해 있는 회원이었다는 것이고 네. 거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행정관에게 책임지라. 그건 좀 황당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뭐 그런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 또 행정관이 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사실관계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 공직 선거가 아니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 지도부의 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겠죠. 뭐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정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뭐 다른 인터뷰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어떤 뜻인가요? 뭐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를 네. 저기 그 뭐 당원들로만 다 하고 결선 투표를 넣는다 이렇게 제도를 고쳤는데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저와 상대 진영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골대를 옮겼다느니 뭐 룰을 갑자기 바꿨다느니 하면서 전당대회가 참 그거 아주 흥행에 참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당대회가 최대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로 투표를 하도록 유권자를 하고 이 결선 투표 도입하면 엄청 잘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거나 뭐 골대를 바꿨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쳐다보고 있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잘못해서 반성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당내 비판만 해야 되느냐.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후보들 간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그런 만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대표로 선출이 되신다면 당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끄실 건가요? 저는 전당대 시작하면서부터 연대와 포용과 당평, 연포탕을 통해서 당의 대통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연설회장에 합동연설회장에 갈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많은 후보들이 뭐 절대 다수 후보들이 전부 다 김기현만 공격했죠. 뭐 김기현을 1등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그 네거티브 선거에 너무 올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 더 화가 나셨다. 그래서 김기현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자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어떻든 간 당대표가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앙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털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열린 마음으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헌신도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한 어떤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뭐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을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만들어 놨으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조금 넉넉해지고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첫 시작하면서부터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첫 행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일자리 만들기, 기업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걷어내기, 세금 폭탄 제거하기, 특권과 반칙 같은 거 없애면서 특히 노동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네. 공정한 노동시장의 질서
이런 것들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요, 이 친윤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친윤계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총선 때마다 지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큰 폭의 물갈이가 또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인위적으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그 의원 그리고 주민 지지도가 확실한 분 이런 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판단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대구에서 판사 생활 2년 했던 첫 직장이 대구이기도 하고 제가 첫 신혼 살림 났던 것도 대구고 첫 아이가 난 것도 대구 동산의료원이고 그래서 네. 대구에 대한 애정이 많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에서 그 동안에 이게 물갈이 이런 형태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위적인 인물 교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일꾼 그런 분을 세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력이고 주민 지지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대구 합동연설에서는 지역 현안이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나 취수원 이전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거의 제가 유일하게 현안 생기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 당연히 지금 빨리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2월 중에 사실 처리하려고 조영 원내대표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그 의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도 민주당 전체를 다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의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법이 처리되어서 여기 필요한 만큼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네. 빨리빨리 후적지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반도체, AI, 로봇 같은 산업들, 신산업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네. 꼭 그걸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취소 문제도 구미시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대구시하고 사이에 벌어져 있습니다만 소 지역 이기주의를 이제 좀 벗어나서 대구 경북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당내에서 의견을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대구는 청년 인구 유출이 극심하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30년 넘게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 주실 계획이신지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경북도 비슷하고 전국 비수도권이 다 똑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그 인구 유출 그리고 비수도권이 소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이 과밀화 현상과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 그러면 뭐니 해도 역시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장님도 그렇고 경북지사님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확장하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거기에 각종 시인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잘 지원하게 되면 아마 대구 인구 유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보수의 중심축이었고요.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자부심과 긍지를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는 후보 4명 모두에게 요청했고요. 이에 응한 후보들에 한해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몸이 참 무거워지고 또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이에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걷기 실천과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서 힐링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대구 서구보건소 힐링 건강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평리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힐링 건강 걷기 프로그램은 운동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후로 체성분 검사, 혈압, 혈당 검사와 상담을 진행해 주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날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참여자분들이 운동 전에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부터 운동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어머니 고혈압 당뇨 있으세요? 그래서 혈압약 먹어요. 혈압약 드세요? 아, 콜레스테롤 약이랑 요거 좀 따끔하세요. 따끔. 어이구. 여기 올라오시면 됩니다. 발 맞춰 올라오시면 되고요. 강사 윤정희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힐링 건강 걷기 체조라고 남녀노소 5세에서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뭐 척추 건강이라든지 뇌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데 좋은 동작이나 체조를 넣어서 이렇게 건강 체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평리공원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들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껴안고 정말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아. 예, 좋고 막 힐링이 되면서 건강해지는 소리가 들리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크게 하나. 네, 정말 건강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현장의 밝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초검사를 먼저 하니까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과 함께 신나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미리 모여서 스트레칭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모습에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해가 자꾸 몸도 굵어지고 복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하니까 좀 상쾌하네요. 몸도 마음도. 좀 저녁을 한 5시 일찍 먹고 와가 여기서 1시간 운동하고 또 한 30분 더 걷고 집에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평리 3동 사는 신더식입니다. 운동을 하니까 모든 게 내가 체격이 막 좋아지고 그전에 또 보건소도 또 몇 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서 안 했거든요. 다시 부름 생기서 좋아갖고 그래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 나오니까 1시간 운동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에 참 유념하게 잘 하겠습니다. 혼자 운동할 수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다 함께 모여서 걷기 운동하면 이게 운동하는 습관이 잡혀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 강사가 또 함께 해서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평리권 20명, 중리권 20명으로 전화 신청을 통해 진행이 됐습니다. 힐링 건강 걷기 프로그램은 이후에 다른 권역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황정아라고 합니다. 힐링 건강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재미있게 실천하도록 돕고 서구 주민들의 비만 예방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주민들을 위해 진행되는 힐링 건강 걷기는 주 2회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음악에 맞추어 건강 체조를 하고 서구의 대표 걷기 좋은 길인 평리공원과 그린웨이 백화번 일대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7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주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서구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눈에 담으며 걸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내당권역과 비상권역의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서구 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 내단권과 비산권 힐링 건강 걷기뿐만 아니라 모바일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주 52시간 제도 개편에 따른 찬반 논란입니다. 어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네, 정부는 주 52시간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계산하는 연장 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주 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최대 연장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이 되고요. 분기는 152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또 전체적인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계좌요? 네. 그 저축제인데요. 일단 네, 저축제. 편하게. 네. 네, 근로시간 저축제는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해서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적립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주 단위 근무 시간은 일이 몰리는 주와 적은 주에 따라서 매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경우에도 한 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69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근무 단위도 장시간 연장 근로를 막기 위해서 분기 이상부터 연장 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노동계는 즉각 반발을 했고요.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 저축 제도에 대해서도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 주 52시간제 유연화잖아요. 네. 정부는 왜 이 주 52시간제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네, 이 주 단위 상한제인데요. 52시간이. 네. 이 52시간 제도가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기여했으나 기업과 직원들의 선택권은 제약됐고 또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또 52시간의 급격한 도입으로 오히려 현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이 만연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정부 관계자는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서 주 4일제, 주 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하원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업주 사이에서는 반가운 조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면 업무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다 보니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 일색입니다. 네. 정해진 공사 일정을 맞추려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추가 근로시간이 줄면서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숙련공이 이탈했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의 관계자는 건설이나 조선업처럼 날씨가 중요한 곳들은 공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일 처리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 52시간제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납기 기일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정보기술이나 게임 업계의 경우에는 서비스나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네.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전자업계 역시 개편안에 공감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은 수출이 부진해서 연장 근로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구 달서구에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제조업체는 수출량이 늘면 바쁘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장에 물건이 쌓여 있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개편안으로 큰 변화가 없는 쪽도 있겠죠. 네. 또 반면에 또 오프라인 중심인 지역 유통업계는 개편안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쪽은 근무가 시설 영업시간에 맞춰지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비교적 고정적이고요. 그렇죠. 특히 연장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 탓에 현장 적용이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신세계 그룹만 해도 이미 2018년 1월에 근무 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했고요. 네. 6년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유통업계는 직원들 근무량과 근무 시간이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 이번 개편안과 연관성이 적다고 봤고요. 지금도 주 52시간을 채우는 유통사는 거의 없고 인건비 탓에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진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 업종에 따라서 찬반이 좀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적게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면서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제도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권의 후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강현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 52시간 제도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평범한 회사원은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장기 휴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회가 이제 워라밸을 강조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 근무제도 개편은 시대를 좀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또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레 가정생활에 집중할 시간은 줄어들 텐데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고요.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나라인데 그동안 주기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주 52시간제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었습니다. 69시간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건 이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건데요. 이번에 근무시간 제도가 바뀌면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연장 근로를 한 후 저축한 만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다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주 52시간 개편안 이제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오는 6월이나 7월쯤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을 통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 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정리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찬반 의견들이 팽팽한데 구 기자께서는 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도 자체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실 적용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쓰고 보니까 주 52시간제도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야근을 많이 시킨다든가 하는데 이걸 또 유연화를 해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민수 기자의 눈에서는 주 52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3월 들어서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3월 미국의 주목할 지표와 채권 시장 동향을 전미영 디지털 자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3월이 미국 증시에서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하던데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3월은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데요. 이외에 3월에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3월은 급격한 변동성과 가파른 움직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럼 미국의 고용 지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3월 10일 금요일 발표 예정인데요. 2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더라도 이 탄탄한 고용 속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업률은 5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1월의 3.4%보다는 소폭 상승한 3.5%로 예상되는데요. 예. 지난해 2월 실업률이 3.8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준은 뜨거운 고용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는 이런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월 발표될 고용지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은 것이 금리 인상이 좀 부담을 주는군요. 그렇죠. 예. 네. 소비 물가 지수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14일에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에 6.4%보다는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작년에 유례없는 금리 인상의 이 원인이 이 물가 지표인데요. 이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직 공식 예상치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2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1에서 6.5 정도로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에 9.1%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2%대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아직 갭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추세가 하향세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물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 노력을 뒤집을 만큼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가 봅니다. 네. 예,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3월 22일 날 공개될 연준의 금리 결정은 현재는 0.25% 인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일부 트레이더들은 아직 확률이 낮지만 0.5%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기 이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와 채권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최종 목표 금리 상승의 가능성인 건데요. 최근 이러한 탄탄한 경제 데이터 발표 이후에 연준이 이 여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 고금리가 좀 장기간 유지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랜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제가 기대보다 잘 버티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경직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연준이 3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금 강경한 통화 정책인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금리 동결 이후에 채권 금리들이 지금 오르는데 네. 이게 미국 영향인가요?
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국채 시장은 미국채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단기 금리는 4.75%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예. 지금 장기 금리까지 이 4%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장기채가 이 4%대를 지금 넘어선다면 굉장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다시 장단기 금리 차들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좋은 신호인가요?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단기 금리가 우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은 게 정상 시장으로 봅니다. 예.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는 뭐 대부분이 경기 침체를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경기는 지금 현재 견고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완화되고 있긴 한데요. 이 대표적인 경기 예측 지표인 이 국채 수익률 곡선은 큰 폭의 역전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80년대 초 이후 지금 가장 큰 폭의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유로존이나 영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수익률 곡선들이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국채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 수익률 곡선의 역전과 경기 침체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미국은 60년대 이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수개월간 지속된 모든 사례에서는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과 경기 침체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과 경기 침체 간의 인과관계는 분명치는 물론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과거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예. 이 물론 과거 사례가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대처하는데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지만 미래에 이제 단기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예상한다면 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채권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수익률 곡선의 역전 상태가 지속될 때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통화 정책 완화라는 것은 미래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 수익률 곡선은 역전되는 현상이 종종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장기 채권 투자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통화 완화를 기대하는 거죠. 예.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향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이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 국채를 수요를 이제 증가하게 되고 보통 10년 이상 20년, 30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들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국내도 지난주 기준 2년에서 5년 사이 채권 금리가 10년 이상 채권 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채권에 대한 투자를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점 채권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올해 채권 투자가 가장 유명한 한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선지 우량채, 즉 미국채들이 이제 4에서 5%대 금리분이 나옵니다. 네. 그 미국채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채가 과거에는 0%였는데 지금 4, 5%대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은 미국채를 장기물과 단기물을 조절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국내 국채들도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본다면 이 장기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4% 이상의 금리를 배당받는 구조를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채권 투자 시 좀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네. 이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기가 있는데 투자자가 생각하시는 이 투자 기관과 금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국채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중도 매매 가격의 변동성이 있고요. 채권을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장기채를 매수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을 때 이 중도 매매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달리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현재 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든가 또 1980년도와 같은 예외적인 금리 인상 시기가 지속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투자할 채권의 만기를 조절해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3월 투자 환경 변화와 채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지방보훈청이 오는 8일까지 대구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월 8일 만세운동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보훈 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요. 대구 YMCA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1절 정신을 이어받은 대구 최초의 만세운동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억해 애국심과 역사관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남 YMCA 등에서 태극기 및 청사초록 만들기, 보훈 관련 3D 입체교구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8일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되는 만세운동 재연 행사도 진행합니다. 신명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대구 근대역사관을 지나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앞 광장을 도착하는 1.8km의 구간으로 LED 태극기를 들고 100여 년 전 당시 함성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뮤지컬과 신앙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38 대구 시민 평화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3월의 그 함성 기억하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2023 기증유물 첫 번째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증유물 작은 전시는 기증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장유물을 소개하기 위해 대구 근대역사관이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기획전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관객을 만났는데요. 이번 전시는 주한미군 존슨에 비친 눈에 비친 대구 1953년에서 55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로 1950년대 대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거리, 건물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건물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대구시가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공간 조성 및 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참가자를 오늘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유공간 조성과 공유 네트워크 촉진 분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는데요. 공유공간 조성 분야는 주민쉼터와 공유주방, 공유창고 등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공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고요. 공유 네트워크 촉진 분야는 공유 대여나 장애인 편의용품 대여, 각종 행사용품 대여 등 나눠 쓰는 가치를 높이는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경기가 김천에서 펼쳐집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인데요. 김천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오늘 오후 7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즌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관의 매력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아이유의 좋은 날 들었습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3일 오후에 반월당 내거리 인근에서 이륜차 단속을 했는데요. 단 2시간 만에 78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륜차의 인도주행과 신호위반 등 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사망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가 일어난 사고가 전체 1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서로의 안전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사흘간 이 시간에는 특별기획 3부작 115주년 여성의 날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치다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